자, 이번 시간에는 항성의 에너지원, 그리고 어떻게 에너지가 전달되어 빛을 내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성 또는 성운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뒤에서도 보겠지만 대부분은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오지만 전주계열 단계 그리고 백색외성 단계에서는 복사 에너지를 설명할 때 중력 수축 에너지를 사용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원시 성운이 수축해서 위치 에너지 중 절반이 복사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만약 반지름이 R0인 원시 성운이 중력 수축해서 반지름 R인 별이 되었을 때 이 중 복사 에너지로 전환되는 양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델타 E는 2분의 1 G 라지 M의 제곱 R분의 1 마이너스 R0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중력이라는 힘, 그러니까 R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을 반지름에 대해서 적분한 값, 이것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지구과학에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자, 만약에 R0가 R보다 굉장히 클 경우 밑에 나와 있는 대로 2분의 1 R분의 G 라지 M의 제곱으로 나올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나온 에너지를 그 광도로 나누어 주게 되면 이와 같은 과정에서 얼마만큼 복사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지, 즉 수명이 나오게 됩니다. 태양의 경우 이와 같은 과정으로 수명을 구해봤더니 약 1500만 년 정도가 나오죠. 현재 태양의 나이인 50억 년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는 현재 태양을 설명하는 에너지원은 아니며 아까 말했듯이 전 주계열 단계, 그러니까 주계열 이전 단계, 그리고 백색외성 단계, 별의 마지막 단계의 복사 에너지를 설명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성이 오랫동안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원시별이나 백색외성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중력 수축으로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중심부로 물질이 떨어지면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빛과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빛을 내게 됩니다. 만약 태양의 모든 물질이 중력 수축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된다면 태양의 수명은 1500만 년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별들이 왜 빛을 내고 에너지를 방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것은 핵융합 반응인데요. 대표적으로 수소 4개가 모여서 수소 원자핵 4개가 모여서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공식 E는 mc 제곱으로 설명할 수가 있지요. 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핵의 질량은 대단히 작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킬로그램 등의 단위로 나타내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하고 다른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낸 값, 바로 이것을 원자량이라고 정의하게 되었었죠. 수소의 경우 이 정의에 따르면 1.008의 원자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 원자핵 4개가 뭉쳐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 것을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죠. 헬륨 원자핵의 원자량은 4.003입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핵 4개가 뭉쳤을 때 예상되는 질량의 합은 4.0312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지는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4.0026 원자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예상되는 원자량보다 실제 원자량이 더 줄어들었죠? 그만큼의 질량 결손, 질량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질량 에너지 등가식 E는 mc 제곱에 의해서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즉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가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죠. 바로 이런 과정에 의해서 태양을 비롯한 여러 별들은 에너지를 만들고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의 질량이 킬로그램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소수점 뒤로 0이 26개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쓰기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낼 때는 원자량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단위를 써서 나타내고 있죠. 자, 실제 전환된 에너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킬로그램 단위로 썼는데요. E는 mc제곱에 의해서 수소 핵융합 한 번에 전환된 핵 에너지는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많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태양에서 많은 빛과 열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태양이 얼마만큼 탈 수 있는지를 계산해 봤더니 약 100억 년 동안 반응이 가능하다는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는 핵융합이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수소 원자 핵, 다시 말해 양성자 4개가 뭉쳐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인 헬륨 원자 핵을 만들어야 됩니다.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에는 강한 반발력이 있겠죠? 같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발력을 이길 만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높은 온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1000만 켈빈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양이라 하더라도 태양 전체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의 10% 정도의 질량 영역에서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은 그 반응 과정에 따라 양성자 연쇄 반응, PP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탄소, 질소, 산소의 순환 반응, CNO 순환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가려는 폭발력과 중심으로 수축하려는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력학적 평형 상태라고 하지요. 정력학적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계열성은 그 크기와 밝기가 일정하며 동그라미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력학 평형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자, 왼쪽의 빨간색이 E는 mc제곱에 의해서 나오는 폭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중심으로 수축하려는 중력 수축 에너지이죠. 바로 이 두 가지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별의 크기, 그리고 온도, 그리고 상태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중력과 압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의 차이를 화살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위와 아래는 핵융합과 핵분열에 대해서 나타낸 그림인데요. 자, 위에 핵융합은 중수소가 만들어지고 삼중수소가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결합하여 중성자와 헬륨으로 나타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즉, 반응물에 비해서 생성물의 원자량이 큰 상태를 핵융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핵분열은 우라늄이 있죠? 우라늄은 원자량이 대단히 큰 상태의 입자입니다. 그것이 중성자와 부딪히게 되면 여러 중성자와 핵분열 생성물이 나오게 됩니다. 토륨이라든지 납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말이죠. 자, 이처럼 커다란 원자량을 가진 물질이 작은 원자량을 가진 물질로 바뀌는 과정, 이것을 핵분열이라고 합니다. 핵융합과 핵분열 동시에 문제로 출제되긴 어렵겠으나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은 그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핵융합 반응은 생성 원자의 질량이 반응 원자의 질량합보다 작으며 이렇게 줄어든 질량이 질량 에너지 등가식 E는 mc제곱에 의해 에너지로 바뀐다고 설명합니다. 수소 원자핵의 원자량은 1.008이고 이건 4개가 뭉쳐 헬륨 원자핵으로 변합니다. 헬륨 원자핵의 원자량은 4.003으로 수소 원자핵 4개의 합보다 작습니다. 헬륨이 탄소가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자, 헬륨이 원자량이 4.003이고 탄소가 12입니다. 헬륨 3개가 뭉쳐 탄소 원자핵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들죠. 이처럼 항성 대부분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수소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갖는 양성자입니다. 그래서 이를 뭉치기 위해서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죠. 반발력을 뭉개고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보다 높은 에너지, 즉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은 1000만 켈빈 이상의 온도에서 일어납니다.
태양의 경우 중심의 부근 10% 정도 질량 영역에서만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주변부 90%의 수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재 놀고 있습니다. 중심액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촉매가 사용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양성자 반응과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으로 나누어집니다. 양성자 반응은 양성자의 직접적인 충돌에 의해서 헬륨이 생성되며 이 과정에 촉매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탄소, 질소, 산소 순환은 탄소 등이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하며 헬륨을 만들어내는 반응이죠. 1800만도의 중심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온도가 높은 별은 CNO 순환이 우세합니다. 촉매가 자주 쓰인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보다 온도가 낮은 별은 양성자 반응이 우세합니다. 질량을 가지고도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주계열성에서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 온도가 높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은 CNO 순환이 우세하고 질량이 작은 별은 PP 순환이 우세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의 중심부 온도는 1500만도입니다. 그래서 임계 온도인 1800만도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에서는 PP 반응이 우세합니다. 우세하다는 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인즉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CNO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CNO 순환 반응도 일어나지만 PP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난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왼쪽은 양성자 반응, 오른쪽은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과정을 쓰라 라고 문제를 출제하진 않습니다. 다만 왼쪽과 오른쪽의 과정을 보고 어느 것이 PP, 어느 것이 CNO 반응인지를 구분하고 이것이 어떤 질량의 별에서 우세한지 또는 태양의 중심부에서 어느 것이 우세한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왼쪽이 양성자 반응, 오른쪽이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입니다. 왼쪽의 반응은 주계열성에서 질량이 작고 표면 온도가 낮고 중심부의 온도가 비교적 낮은 별에서 우세한 반응입니다. 반면 오른쪽의 반응은 질량이 크고 표면 온도가 높고 중심부의 온도가 높은 별에서 일어나는 주된 순환 반응이지요. 이것은 1800만도를 중심 기준으로 나누어지는데 중심부 온도가 1800만도보다 높으면 CNO 순환이 우세, 낮으면 PP 순환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태양의 중심 온도는 1500만도이죠. 그래서 양성자 반응이 우세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심액의 온도에 따라서 PP 연쇄 반응, CNO 순환 반응의 효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1800만도가 임계 온도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로축의 효율이 로그 값으로 되어 있는 것에 더욱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는 이렇게 곡선형으로 그려졌지만 실제로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CNO 순환 반응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뒤에서 에너지 전달, 여기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은 양성자 연쇄 반응, PP 반응과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 CNO 순환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양성자 반응은 양성자의 직접적인 충돌에 의해 헬륨이 생성되는 반응으로 1회 반응에 6개의 수소 원자액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액이 충돌하면서 하나의 헬륨 원자액을 만들고 나머지 2개의 수소 원자액 양성자가 방출하는 반응이지요. 상대적인 에너지 효율은 고온으로 갈수록 낮아져 비교적 저온의 중심액을 가진 별에서 우세한 반응입니다. 중심부 온도가 낮다는 것은 그 질량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계열성의 우측 하단에 있는 별에서 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반면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은 탄소 등이 촉매 역할을 하여 헬륨을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효율이 높아져 질량이 큰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 주로 일어나는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보다 낮은 별에서는 PP 순환이 우세하고 이보다 높은 별에서는 CNO 순환이 우세합니다.
태양은 중심부 온도가 1500만 켈빈이므로 중심부에서는 양성자 연쇄 반응이 우세합니다. 항성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전도, 대류, 복사가 있습니다. 자, 항성은 온도가 2000도 이상 되는 플라즈마 상태이기 때문에 전도에 의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백색외성이라든지 중성자별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계열성에서는 대류와 복사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요. 온도 경사가 크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우,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면서 빛 에너지가 입자들에 의해서 쉽게 차단될 수 있는 확률, 바로 이것을 불투명도라고 하는데요. 온도 경사와 불투명도가 클수록 복사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물질이 직접 이동하여 에너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대류라고 하죠. 질량이 작은 별은 중심부의 온도 경사는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외곽부로 갈수록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빛 에너지가 입자들에 의해 차단되거나 경로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바로 불투명도가 커진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곽부에 대류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태양에 있는 쌀알 무늬가 있죠. 자, 옆에 그림을 보시면 태양을 크게 바라본 그림인데요. 흑점과 그 주변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 주변을 봤더니 마치 좁쌀이 올라온 듯한 문양들이 보이고 있죠. 바로 이를 쌀알 무늬라고 합니다. 좁쌀이 올라오는 밝은색 영역이 있고, 그 사이사이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밝은색 부분은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올라오는 부분, 그리고 어두운 색은 이 에너지가 중심부로 들어가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대류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죠. 대류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쌀알 무늬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량이 큰 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량이 큰 별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합니다. 아까 그래프에서도 봤듯이 CNO 순환 반응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 스케일이 로그 스케일로 커지죠. 급격하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그 효율은 아예 중심부와 그 약간 떨어진 지점에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에너지를 만드는 비율이 크다, 차이가 크다라는 것은 온도 차이도 크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은 중심부에서 온도 경사가 크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외곽부는 투명한 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류는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이 지역을 대류핵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성은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해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 중 전도는 백색외성이나 중성자별에서만 일어나는 특이한 에너지 전달 방식이고, 주계열성 같은 경우는 복사와 대류를 통해서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지요. 질량이 태양 정도이거나 태양보다 작은 별에서는 중심부보다 껍질부에서 온도 경사가 커집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전달이 차단될 가능성도 높죠. 해서 이러한 질량, 작은 질량의 별에서는 바깥쪽에서 대류가 일어납니다. 반면 질량이 태양의 2배 이상 되는 별에서는 중심부에서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므로 여기에서 온도 경사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이 중심부인지 주변부인지에 따라 주계열성의 질량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는 항성의 껍질까지 전달되어야 우리가 보는 별이 됩니다. 에너지의 전달 방식에는 전도, 대류, 복사가 있는데요. 별은 기체 또는 플라즈마 상태이므로 전도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쪽과 바깥쪽의 온도 차이가 크거나 밀도가 클수록 복사를 통한 에너지 전달이 어렵습니다. 여기는 물질이 직접 이동하여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인 대류가 우세합니다.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중심부의 온도 경사는 크지 않습니다. 반면 밀도가 비교적 큰 편이므로 껍질부의 온도 경사는 큽니다. 그래서 대류는 외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흔적으로 태양에 쌀알 무늬가 있습니다. 반면 태양 질량의 2배 이상인 별은
중심부에서 CNO 순환이 우세합니다. 그러면 중심핵과 중심 주변부의 온도 차이가 커집니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아 외곽부는 투명한 편입니다. 그래서 중심부에서 대류가 일어나고 바깥은 복사층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정리하면 대류가 껍질부에서 일어나면 질량이 작은 별, 중심부에서 일어나면 질량이 큰 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양성자 반응을 나는 어느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가해 과정을 봤더니 이것은 PP 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대류액이 중심 부근에 있는 것으로 보아 질량이 큰 별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보기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헬륨 원자핵이다.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뭉쳐있기 때문에 이 설명은 맞습니다. 자, 니은. 나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내부 구조이다. 자, 질량이 큰 별이라고 했었죠? 디귿. 나의 대류액에는 탄소, 젤소, 산소 순환 반응보다 가해 반응이 우세하다. 질량이 큰 별은 CNO 순환이 더 우세합니다. 그러므로 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그림은 질량이 서로 다른 주계열성 A와 B의 내부 구조입니다. 자, A는 대류액이 중심부에 있고 B는 대류액이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A의 질량이 B보다 크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억, 별의 질량은 A보다 B가 작다. 자, 맞습니다. 자, 니은, A와 B는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다. 자, 이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했었죠. 그러므로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는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디귿, 수소 핵융합 반응 중 CNO 순환 반응이 차지하는 비율은 A보다 B가 높다. 자, CNO 순환 반응은 질량이 큰 별에서 그 비율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A가 B보다 높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그림은 중심부 온도에 따른 PP 반응과 CNO 순환의 순환 반응에 따른 광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중심부 온도가 올라갈수록 A가 활성화되고 B가 상대적으로 덜한 광도를 내고 있죠. 자, 그래서 A가 CNO 순환, B가 PP 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겹치는 임계점은 1800만 도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기억. 태양에서는 A 반응이 우세하다. 자, 태양은 중심부 온도가 1500만 켈빈입니다. 그러므로 B 반응이 우세합니다. 자, 니은. 태양의 중심부 온도는 2000만 켈빈이다. 1500만 켈빈이라고 했었죠. 디귿. 주계열성의 질량이 클수록 전체 광도에서 B에 의한 비율이 감소한다. 자, 보기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그림은 태양 내부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은 중심핵, 복사층, 대류층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태양 반지름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중심, 여기가 껍질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러면 동그라미 기억은 핵, 니은은 복사층, 디귿은 대류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류층으로 갈수록 온도 경사가 급격해지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 기억. 태양 중심에서 표면으로 갈수록 온도는 낮아진다. 자,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동그라미 기억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중심핵이죠? 자, 맞습니다. 디귿. 동그라미 디귿에서는 주로 대류에 의해 에너지 전달이 일어난다. 대류층이었었죠?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그림 가는 별의 중심부 온도에 따른 수소 핵융합 반응의 에너지 생산량을 나는 주계열성 A와 B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A와 B의 중심부 온도는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주계열성 A와 B인데요. A는 대류층이 바깥에, B는 대류층이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B가 A보다 질량이 큰 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질량이 크다는 것은 바깥쪽 표면 온도가 높다는 것을 말하며 중심부 온도 역시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에서 기억은 A, 그리고 니은은 B에 해당하는 온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중심부 온도가 동그라미 기억인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는 CNO 순환 반응보다 PP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자, 기억에서 PP 반응의 에너지 생산량이 더 많지요. 자, 그래서 기억 설명은 맞습니다. 니은. 별의 질량은 A보다 B가 크다. 자, 맞는 설명이죠. 디귿. A의 중심부 온도는 니은이다. 자, 아까 연결해 봤습니다.
A의 중심부 온도는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림가는 HR도를 나는 A와 B 중 하나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 나는 헬륨 3개가 뭉쳐서 탄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이지요. 이것은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 일어나지 않는 반응입니다. 자, 그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헬륨 3개가 뭉쳐서 탄소가 되는 소위 3알파 과정은 주계열성 중심부에서 일어나지 않는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가에 A와 B에 있을 때 A의 중심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기 기억. 나는 A의 중심부에서 일어난다. 자, 맞지 않은 설명이죠. 자, 니은 별의 평균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 A는 주계열성 그리고 B는 거성입니다. 평균 밀도는 주계열성이 거성보다 크지요. 자,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광도 계급의 숫자는 A가 B보다 크다. 자, B가 속해 있는 거성열 광도 계급 1에서부터 광도 계급 4까지 있었습니다. 자, 모건 키넌 등급이라고도 하지요. 자, 주계열성의 광도 계급은 어땠습니까? 광도 계급 5였었죠. 자, 그래서 계급의 숫자는 A가 B보다 큽니다. 자, 그러므로 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자, 그림가는 시간에 따른 태양의 반지름과 표면 온도의 변화를 나는 현재 태양의 중심으로부터 표면까지의 거리에 따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대류층, 복사층, 중심핵 중 하나라고 했네요. 자, 우리는 여러 번의 연습을 통해서 기억이 중심핵, 니은이 복사층, 디귿이 대류층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사층과 대류층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거의 일정하죠. 이것은 이 지역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비율과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중심핵은 어떻습니까? 수소의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영역이 존재하지요. 바로 여기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수소가 헬륨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심핵으로 갈수록 헬륨의 상대적인 비율이 늘어나고 있죠. 자, 가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는 A시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데 A시기가 현재보다 반지름도 작고 표면 온도도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태양의 광도는 A시기부터 현재까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자, 느낌으로 봤을 때 당연히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광도라는 것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물리량이었습니다. 가의 그래프를 봤을 때 A시기부터 현재까지 반지름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 온도도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광도는 A시기와 현재를 비교하게 되면 현재가 더 광도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밝다는 말이죠. 광도가 크다, 밝다라는 것. 그러면 절대 등급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 등급은 더 작아졌겠죠? 이러한 관계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에서 헬륨의 총질량 분해 수소의 총질량은 현재보다 A시기에 크다. 자, 현재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중심핵에서 헬륨이 더 많이 만들어졌겠죠? 그럼 A시기는 현재보다 헬륨이 더 적게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보다 A시기는 헬륨의 총질량이 작고 수소의 총질량이 큰 시기였습니다. 그럼 요 값은 어떨까요? 요 값은 현재보다 A시기에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의 설명은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이상한 분수의 형태로 나타냈었죠? 이 값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대소를 가지고 분모의 양이, 분자의 양이 어떻게 바뀌며 이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구과학에서는 이렇게 분수 형태로 물리량을 비교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니은에서는 주로 대류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된다. 자, 니은은 복사층입니다. 자, 복사층 말 그대로 복사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가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경로를 HR도에 나타낸 것입니다. 자, 태양 정도 질량이라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별이 니은과 디귿에 위치할 때 내부 구조를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자, 니은과 디귿에 위치할 때 내부 구조입니다. 자, 니은은 주계열성이죠. 주계열성 어떻게 정의가 되었습니까?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별이라고 정의가 되었었죠. 자, 그럼 이 정의에 따르면 A와 B 중에 주계열성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A가 됩니다. 그래서 A가 가의 니은, B가 가의 디귿에 해당합니다. 자, 이 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니은에 위치할 때의 내부 구조는 A이다. 자, 동그라미 니은, 주계열성이었었죠. 바로 나의 A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니은, 중심부 온도는 A보다 B일 때 높다. 자, B에서는 주변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주변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다. 그럼 중심부의 온도는 주변부보다 높다고 할 수 있죠. 즉, 수소핵융합 이상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B의 중심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에서 동그라미 디귿으로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 분해, 디귿에서 리을로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 역시 분수 형태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 많다고 했었죠. 이 값은 1보다 크다 라는 보기입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으로 진화하면서 니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주계열성의 과정을 거쳤죠. 주계열성은 별의 일생 중에 90% 이상을 차지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디귿으로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항성의 일생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에서 리을로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 즉 후주계열에서 거성 또는 초거성으로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굉장히 크고 분자가 작기 때문에 이 값은 1보다 작지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문제는 대단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긴 시간 푸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외계 행성,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